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 37분 미국 버지니아주 한 건물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넷플릭스가 멈췄습니다. 링 초인종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미국 911 긴급 전화조차 먹통됐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 회사 클라우드가 열리지 않는다면? 당신 병원 기록이 사라진다면? 당신 회사 AI가 멈춘다면? 이건 IF가 아닙니다. 2ANA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20분. 당신이 몰랐던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오전 10시 37분 미국 버지니아주 애슐번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접속 불가, 링 초인종 작동 중지, 아이로봇 청소기 명령 불능,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911 긴급전화 시스템조차 먹통, 한 건물의 서버 장애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날 당신도 아마 겪었을 겁니다. 왜 안 되지?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날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 건물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 메일을 확인하고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AI에게 문서를 요약해달라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데이터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훨씬 더 깊숙한 곳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하나가 먹통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어디에 저장되고 있으며 그 저장소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68%가 해외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공기관조차 35% 이상이 외상 클라우드를 사용 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 10곳 중 9곳이 GPU 연산을 위해 해외 클라우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한국에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복잡합니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한국 서버에 있어도 그 서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백업 체계, 보안 프로토콜은 해외 기업의 표준을 따릅니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본질적으로 분산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업로드한 파일 하나가 서울, 도쿄, 싱가포르, 오리건에 나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안전합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더 이상 그 파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 100곳 중 68곳의 데이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병원 기록, 회사 기획서,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2018년 미국은 COUD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든 미국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이 한국에서 한국 회사를 다니고 한국 법을 따르며 AWS 서울 리전에 데이터를 저장했어도 그 데이터는 미국 법의 관할 아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시 애플은 중국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이전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데이터는 이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권 싸움에서 지는 쪽은 늘 중간에 낀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맹 아닌가요? 미국이 설마 우리 데이터를 말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맹국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사건들을요.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NSA가 동맹국 정상들의 통신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개인 휴대폰조차 감청 대상이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제재하며 구글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화웨이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구글맵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2위 스마트폰 기업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업들을 봅시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모두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AI를 학습시키는 GPU는 대부분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고성능 연산이 필요할 때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의 TPU, GPU 인스턴스를 씁니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메타의 파이토치, 개발 도구는 GitHub, VS 코드, API 표준은 오픈AI, 엔스로픽 같은 미국 기업들이 만든 규격. 겉은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엔진룸을 열어보면 대부분 외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우리가 했고 브랜드도 우리 겁니다. 하지만 엔진은 독일제, 배터리는 중국제, 소프트웨어는 미국제이고 심지어 충전소도 우리 땅에 있지만 외국 기업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충전 규격도 외국이 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독립적인 자동차일까요? 역사를 돌아봅시다.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수탈은 명확했습니다. 총을 들이대고 금, 은, 쌀, 면허를 가져갔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10세기 경제 종속은 더 세련됐습니다. 기술 특허, 로열티, 불평등, 무역 협정, 좀 더 복잡하지만 여전히 추적 가능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종속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흐릅니다.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고 검색대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데이터를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꺼이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내일 한국 기업에게 화웨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화웨이보다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2028년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상상해봅시다. 2028년 미중 갈등이 격화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동맹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합니다. 중국은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합니다. 한국은 중간에 낍니다. 어느 날 미국 정부는 전략기술보호법을 발동합니다. AI 연산 자원은 동맹국 우선 배정 정책이 시행됩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GPU 인스턴스 가격이 한국 기업에게만 3배로 오릅니다. 혹은 할당량이 제한됩니다. 그래도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가 안보 사유 발생 시 본 계약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읽어본 적이 있나요? 2028년 1월 1일 한국 AI 기업 대표가 아침에 메일을 엽니다. 제목 Service Plan Update. 본문 귀사의 GPU 인스턴스 가격이 3배로 조정됩니다. 할당량은 기존 대비 40%로 제한됩니다. 국가 안보 사유로 인한 조치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날 한국 AI 스타트업 120곳이 학습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은 시뮬레이션 검증이 지연됩니다.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AI 모델링이 멈춥니다. 금융사는 리스크 분석 모델 업데이트가 늦어집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3개월 늦는 건 3년 늦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사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자국 인프라를 쓰고 있으니까요. 판단이 3일 늦고 모델 업데이트가 2주 늦고 신제품 출시가 한 달 늦고 설계 검증이 계속 밀리면 겉으론 우리 회사 아직 멀쩡한데요? 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건 단순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해킹 사고 하나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시스템이 지금 누구의 인프라 위에서 숨쉬고 있는가? 그리고 더 냉정한 질문. 그 인프라의 스위치가 우리 손에 없다면? 에이, 설마 꺼버리겠어요? 비즈니스인데? 네, 평소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는 비즈니스 논리만으로 안 움직입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게 끊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황 상태에 빠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는 발생 확률보다 발생했을 때 충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률이 10%라도 한 번 터졌을 때 국가 핵심 산업, 금융, 의료, 법률, AI, 제조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전략 자산의 문제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IT 문제 아닙니다.
국가안보 문제고 산업정책 문제고 우리 아이들 미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GDPR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법제화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GAIA X 프로젝트로 유럽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인도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으로 자국 데이터는 자국에 저장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클라우드를 자체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기술이 더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20년 후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우리는 AI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 첫째, 데이터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이 쓰는 앱,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확인하세요. 설정에서 데이터 저장 위치를 한국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바꾸세요. 둘째, 중요 데이터는 분산 저장하세요. 하나의 클라우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로컬 백업도 유지하세요. 셋째, 암호화를 습관화하세요. 클라우드에 올리기 전에 암호화하면 서버가 어디 있든 당신만 열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 첫째,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세요. AWS만 쓰지 말고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도 검토하세요. 핵심 데이터는 국내 인프라, 일반 데이터는 글로벌 인프라로 분리하세요. 둘째, 데이터 주권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우리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비상시 이전 계획은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오픈소스 기반 자체,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세요. 쿠버네티스, 오픈스택 같은 오픈소스 기술은 종속성 없이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 차원. 첫째, 주권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 의료 데이터, 금융 핵심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국내 주권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AI 연산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GPU 클러스터, AI 슈퍼컴퓨터를 국가가 직접 구축하고 기업에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NSF, 중국의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처럼요. 셋째, 데이터 주권 동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중견기술 국가들과 상호 데이터 보호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함께하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디지털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AWS가 지금의 지배력을 갖추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니, 더 깊이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 주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내어준 통제권은 내일 우리 아이들이 되찾아야 할 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은행문이 닫히는 공포를 받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은 종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길과 더 자유로운 길 사이에서, 당장의 효율과 장기적 독립 사이에서.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편안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클라우드를 쓰고 있나요? 구독하시면 3부에서 디지털 시대 생존 전략 심화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저장소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